안녕하세요. 저희는 헌터길드 평택 생산기술원 소속 PM기술원 A팀의 장효연 책임헌터, 안성훈 책임헌터, 이충섭 베이비헌터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발표할 주제는 노바홈 커넥트 프로젝트 정상화 방안, 그리고 여기 보시면 부제에다가 PM복 기반 분석 및 액션 플랜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저희도 어제 발표 순서를 마지막 순서로 정해진 걸 들었을 때 문제 정의 같은 부분은 앞선팀에서 많이 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최대한 그 부분을 압축한 뒤에 이 액션 플랜을 어떻게 하면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집중해서 PPT를 작성했으니까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저희의 의도를 더 잘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프로젝트 개요 및 상황입니다. 프로젝트 개요, 마일스톤, 주요 일수, 현상화 평가 있는데 이 부분은 시간상 넘어가도록 하고, 현상화 평가를 보시면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였겠지만 현재 지금 프로젝트는 현재 추세가 지속될 시에는 일정 연기가 불가피하고 안정성 확보 불확실, 출시 위험, 그리고 추가 지연 위험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혼합된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 정의 단계부터 이슈와 문제와 근본 원인 이렇게 세 단계로 분류하게 되었고, 다음에 보시는 것 같이 이런 표측적인 이슈들을 먼저 선정해서 리스트업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리스트를 선정한 다음에 이 부분을 추상해가지고 문제들을 5가지 문제를 구체화하였고, 그 문제들을 막대한 원인을 제공하는 근본 원인을 또다시 도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현재 상태와 영향도가 심각한 부분이 이 5번인 스폰서 마케팅팀 요청사항 미반영과 9번인 핵심 개발자 퇴사 요청이 있는데, 이 핵심 개발자 퇴사 요청이 저희가 중간에 받은 돌발 이슈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다른 참가자분들께서 모르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설명드리면, 만약에 저 같은 이충서 연구원이 퇴사하겠습니다 하면은 팀에서 그래 잘 가 하고 여기 이슈조차 반영이 안 됐을 것 같은데, 저희 핵심 개발자는 홍길동 선임이라고 이 SDK를 업데이트한 다음에 이걸 통합하는 아주 중요한 책무를 지닌 인원입니다. 심지어 그 SDK를 통합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문서화도 되어 있지 않고 홍길동 선임만 알기 때문에 그 인원이 나가게 된다면 이 프로젝트의 품질이나 일정 측면에서 굉장히 큰 리스크를 지게 되는 거라서 저희가 심각으로 선정하게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상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5번, 다른 분들도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중요한 이슈로 꼽으신 요청사항 미완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영향 영역에 고객 가치라는 영향 영역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PM 콘테스트에 어울리지 않는 PM에 관련된 내용이 아닌데, 사실 저희가 LG라면 이 고객 가치를 고려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그 전무님 스폰서의 메일에도 처음에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개발 프로젝트가 아닌 고객 경험 혁신과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하는 프로젝트다라고 명시한 만큼, 만약에 이도윤 PM이 이런 고객 가치를 미리 생각했다면 그냥 마케팅 팀들의 이런 요구를 그냥 무시하고 내부의 개발적인 일정만 고려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내부 인원들이 한번 상기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영향력을 고객 가치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부분부터는 문제 정의와 그 핵심 원인을 규명해 주실 저희 안성훈 헌터께서 발표하시게 되겠습니다. 네, 저희는 먼저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되는 문제 사항에 대해서 근본 원인을 어떻게 정의했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5Whys 분석을 통해서 그래서 문제 사항들이 어떤 근본 원인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사례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주요 의사결정이나 변경 사항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들 간에 제때 공유되지 않는 점을 저희는 문제점의 출발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왜 제때 공유되지 않았는가를 되짚어보면 의사결정의 체계나 이런 권한의 기준이 불명확하고 그 변경 관리에 대한 프로세스가 부재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더 근본적으로는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에서 통합 계획이나 변경점에 대한 조정 메커니즘,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참여 구조, 또는 이제 리스크 관리 체계와 같은 이런 디자인이 좀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프로젝트 노바홈 커넥트 프로젝트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프로젝트 거버넌스 기준이 미흡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들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근본 원인을 프로젝트 거버넌스 취약으로 잡아봤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문제로 정의해본 5가지 문제 사항인데요.
간단히 키워드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의사결정 체계 미비, 둘째는 통합계획과 변경점에 대한 조정 부족, 셋째는 일정과 활동관리 미흡, 넷째는 이해관계자 관리 전략의 부재, 마지막으로는 리스크와 대응 체계의 미흡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실 앞선 발표팀에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문제 사항에 대한 액션 아이템과 어떻게 저희가 계획했는지에 대해서 이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구체적인 액션 플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몇 가지 저희가 두 가지 가정을 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액션 플랜 중간에 나오는 그 수치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이를테면은 뭐 어느 정도 인력 리소스가 지금 오버되고 있는지 뭐 이런 정도의 수치들은 생생한 생동감 넘치는 발표를 상황 설정을 위해서 이제 가정한 거라는 것을 이제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사실 10월 5일로 메일이 온 것을 확인을 하긴 했는데 10월 5일은 아시다시피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 이제 23일 저희가 문제 정의를 받은 그 시점부터 액션을 빠르게 퀵 액션으로 이제 디파인을 해서 추석 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정상화 범위로 돌려놓자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제 세세하게 시어머니가 마치 잔소리하듯이 그렇게 이제 세세한 액션 플랜을 짜보았고요. 사실 이제 그렇게 짜게 된 백그라운드는 저희는 검사 장비 만드는 조직에서 나왔습니다. 이슈랑 친합니다. 처음에 문제가 디파인되거나 아니면은 그 스펙에 대해서 명확하게 오는 경우가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이슈라고 주어져 있는 것들이 과연 이게 진짜 이슈였어야만 하는가라는 부분들이 보이는 것들이 있어서 세세하게 액션에 대해서 리스트업을 했고요. 일단은 이제 순서를 사실은 이걸 이제 뒤쪽에서 녹여서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액션 플랜이 액션 아이템들이 다소 많다 보니 일단 앞쪽에 먼저 리스트업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거버넌스 프로젝트 거버넌스 정상화라는 그 대규모의 일종의 어떤 의미로는 이것도 프로젝트죠.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일단은 지금 주어진 이 노바홈 커넥트 프로젝트에 이거를 점진적으로 일단 액션 플랜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정상화시키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그런 액션을 잡아보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요도와 그 다음에 영향도 측면에서 최우선 48시간 내에 해결되어야 하는 액션들, 그 다음에 고우선 순위 과제라고 해서 일주일 내에 해결해야 할 것들, 그 다음에 2주 안에 해결해야 할 것, 이렇게 지금 3단계로 일정 단위로 일단 쪼개어 보았습니다. 일단 라시 매트릭스 수립하는 건 기본에 해당할 것이기 때문에 최우선 순위로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통합 캘린더 업데이트나 임시 변경 사항 소급, 뭐 기타 등등 이런 내용들을 이제 최우선 과제로 꼽아 보았는데 이거는 이제 뒤쪽에서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는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건 이제 중기 과제에 해당하는 것들이고요. 프로젝트 거버넌스 체계를 수립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의 백그라운드는 앞서 다른 팀들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이게 지금 애자일 스크럼 방식으로 운영되는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과연 이게 애자일 스크럼 방식의 장점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사결정은 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권한도 불명확하고 뭐 이제 에스컬레이션 체계도 미비되어 있는 것으로 문서상으로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체계를 잡는 시작점으로 프로젝트 거버넌스 체계를 수립하는 게 1차 해야 할 일이라고 잡았고요. 그와 함께 변경통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제 변경통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하자라고 도입을 했을 때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제 이 구성 인원 간의 합의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이제 다소간 이제 구성을 하더라도 적용 시점은 뒤쪽으로 갈 수는 있겠으나 그
이거는 이제 분명히 지금 우선순위를 놓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간 무리한 일정일지 몰라도 당장 이번 주 안에 해결을 해야 되는 9월 26일까지의 과제로 선정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4단계에 걸쳐서 에스컬레이션 체계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일단 잡아보았습니다. 그래서 팀 간 조율이 필요한 건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문제가 이렇게 크게 되었기 때문에 48시간 내에 해결해야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에스컬레이션 기준을 이제 문서화해서 명확화한 이런 식으로 이제 표를 만들어서 명확화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자 관련해서도 지금 보면 이제 마케팅 팀과도 불화가 있고 전문인과도 불화가 있고 여러 측면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밑에는 이해관계자에 대해서 각각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참여 전략을 기입을 한 거고요. 지금 사실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전문인과는 주 1회 PM이 대면 미팅을 하는 것을 일단 기본 룰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마케팅 실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분의 협조를 제대로 이끌어내야지만 프로젝트가 정상화되고 안정적으로 굴러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발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개발팀에게도 일정 부분 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권한을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 담당에서 리드가 되어서 1일 미팅을 지금 이제 애자일 스크럼 미팅 하는 거를 이제 1일 미팅을 조금 더 활성화해서 거기서 내용이 조금 더 건설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이를테면 오후에 결정하자든가 뭐 이런 식의 그 미뤄두기 방식이 아니고 현실적인 결정안이 나올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사실 실질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소셜 로그인 관련해서 이해관계자 이슈가 있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장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긴급 이해자 미팅을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비즈니스 측면에서 어떤 위험도가 있는지를 굉장히 이제 클리어하게 서로 터놓고 이야기를 하고 명확하게 끌고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액션 아이템은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전부 다 오늘 날짜로 통화 캘린더 업데이트와 함께 이제 반영을 해둔 상태고요.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 체계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다른 팀에서도 언급을 하신 바가 있지만 이 부분도 정확하게 어떤 포맷으로 관리되고 있다라는 것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리스크 관리가 되고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 이 상황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리스크 등록부를 명확하게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리스크에 대해서 지금 일단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것들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픈하고 각 담당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을 해서 담당 역할 명확한 상태에서 이 등록부를 일단 관리하게끔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리스크 관련해서 이제 모니터링 보고 체계는 딱 정확하게 주간 리스크 리뷰 미팅을 잡는다라고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각 팀에서 일단 리스크 미팅을 하고 그걸 PM에게 보고를 하고 PM이 이현수 전무와 이제 미팅을 하는 자리에서 주간 미팅 자리에서 제대로 에스컬레이션 해서 보고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GOIP 인포스먼트 긴급 대응 요 지금 이슈가 이미 터진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벤더 매니저에게 10월 11일까지 정확하게 언로우 리스트 요청을 해달라. 그리고 데일리로 체크해달라라고 요청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있었죠. 커뮤니케이션은 사실 툴이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라도 있고 그다음에 팀즈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툴들이 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어떤 툴을 이용해서 어떤 시점에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느냐에 대한 것이 명확해야 됩니다. 경영진에게는 한 페이지 요약을 하는 슬라이드 요약으로 대면 브리핑을 하는 게 적합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개발팀은 지라 대시보드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슈 추적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팀 대 팀 간의 이런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문서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명확화를 해야 되고 그 담당자도 마찬가지로 이제 명확하게 이제 리스트업해서 관리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좀
조금 더 간편한 방식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지라나 팀즈나 이런 쪽에 굉장히 이게 유용한 툴들이 많이 있다 보니 이런 쪽에서 대시보드와 그 다음에 알림 기능 등을 이용을 해서 이런 거는 사실 이제 누군가 이전에 해본 사람이 있으면 쉽게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 이런 부분을 플랫폼을 구축을 한다라고 거창하게 하긴 했지만 쉽게 구축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QA 쪽에서 이 부분은 리드를 해서 9월 28일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 말이죠. 이번 주 말까지 적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변경 관리 프로세스인데요. CR이 지금 이제 변경 관리 부분에 대해서 공통의 언어로 얘기를 하기 위해서 표준 템플릿 사용이 기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이 이제 뭔가 건건이 올라오는 그런 뉘앙스를 메일이나 뭐 이런 내용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클리어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준 템플릿 기반으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퀵 액션으로 24시간 내에 스크리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온 거에 대해서 우선순위 지정을 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제 잡아보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역할 담당이 명확해야지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문제가 여기까지 와 있기 때문에 다소간의 무리한 부분이 있을지언정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구체화를 시킨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몇 가지 좀 남아 있는 게 품질 관리 방안도 마찬가지로 파이프라인 이제 문제가 있었죠. 이 부분도 어떤 부분 때문에 계속 CI 페일이 나는지에 대해서 명확화했어야 되는데 미팅 로그에 보면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체 CI 페일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화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공률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부분의 액션이 필요한지 이를테면 게이트가 문제인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사실 G1에서 G5까지 출하까지의 전사 표준 게이트는 있으나 품질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게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당장 도입은 쉽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알파, 그다음에 내부 베타, 외부 베타 출시에 대해서 각 통과 기준을 명확화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담당자가 챙기게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PM이 죄가 많은 것은 맞지만요. 이 지금 상황에서 모든 걸 다 PM이 떠안고 가기에는 쉽지는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책임자들이 이렇게 분산을 해보았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문제였는데요. 저희가 지금 사실 이 앞에까지 작성을 하고 나서 돌발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홍길동이 나간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휴먼 리소스 관련된 부분은 단기로 끌고 갈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뭔가 액션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약간 좀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보시면은 B팀, 백엔드 팀은 이제 130% 과부하, 그 다음에 뭐 이를테면 FE팀 110% 과부하, 다들 이제 과부하 상태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과부하가 발생하는지 병목 지점을 명확하게 식별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풀어주는 액션이 적어도 시작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여기다가 장표를 기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단기로 될 부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장기로 그냥 방치하기에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추석 전에 워크로드를 재분배하는 액션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중기 액션으로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 개발자들이 일을 할 때 물론 급여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신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약간 좀 게임적인 요소를 넣어서 주간 MVP를 선정을 한달지 아니면은 이 선정을 하고 나서 전체 팀에 공지를 해서 신나게 만들어준달지 뭐 요런 아니면 팀 성과를 축하한달지 요런 재미적인 요소를 넣는 거는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넣을 수 있는 액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인센티브를 도입하겠다 이런 얘기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여기 보시면은 16, 17, 18, 19 요거는 지금 보시면 10월 3일부터 휴가 기간이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 이도윤 PM이 이 부분을 맡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앞에 보시면 이제 15번까지는 중기로 되어 있고 16, 17, 18, 19는 중간 장표에 이제 장기 액션으로 일정이 잡혀 있는데요. 그 액션을 하기에 앞서서 이도윤 PM이 적어도 이 부분은
그 추석 전에 마치고 가시라라는 그런 측면으로 타임라인을 잡아보았고요. 예, 이제 마무리하시는 거죠? 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돌발 이슈 관련해서 홍길동이 번아웃으로 퇴사를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1대1로 케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장표 한 장을 할애를 해 보았고요. 당장은 일단 휴가를 줘야 됩니다. 휴가를 제안을 하고 그다음에 휴가를 주는 한편으로 실무끼리 긴급 조정 회의를 소집을 하고 여기 이제 날짜별로 액션 플랜이 잡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불행하게도 홍길동이 퇴사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홍길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문서화가 일부 되어 있긴 하지만 이걸로는 불충분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본인이 인지하고 그렇게 퇴사하게끔 냅두는 것은 이제 방치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인수인계하고 최종 문서를 검토하고 승인하고서 나가게끔 그렇게 이제 가이드를 해야 되고요. 필요하다면 향후에 계약 자문의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와 다르게 이제 장기 대체 인력에 대해서도 서베이를 하고 뭐 외부 지원 계약을 연장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아야겠죠. 예,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장기 리스크 예방을 위해서 저희는 이제 프로젝트 거버넌스에 포커싱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와중에 일부라도 도입을 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게 지금은 문제지만 BP 사례로 이제 크로스 체크해서 이제 참고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용할 수 있겠는가의 측면에서 좀 크게 다루어 보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적응력 학습 조직 모델이라고 이름을 덧붙여 보았는데요. 이를테면 이제 팀 단위 내지는 조직 단위로 마이크로 회고 시스템이라는 걸 주 단위 내지는 일 단위로 이렇게 도입하는 것 또는 이제 실험 문화 프레임워크라고 이름을 붙여 보았는데 이게 지금 사실 실패가 안전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는. 그래서 이를테면 실험 주간이라는 것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실험 주간에 팀별 프로세스 개선 아이디어를 테스트한달지 이런 조직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장기적인 부분을 보완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장기 리스크 예방 대책으로 넣어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심사위원분들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예, 제목과 또 맥을 같이 해서 진짜 생생한 액션 플랜을 굉장히 상세하게 작성해 주신 것 같아요. 굉장히 현실적으로 와닿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고요. 특히 홍길동 사례는 저도 많이 좀 놓친 부분을 굉장히 많이 보여서 실질적으로 사실 굉장히 큰 리스크거든요. 핵심 인재가 빠져나간다는 거는. 그래서 완전히 프로젝트가 멘붕 상태일 텐데 지금 시나리오를 두 가지로 이 사람 붙잡을 수 있는 시나리오와 이제 만약에 퇴사할 때까지를 가정해서 시나리오 짠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적절하게 적용이 돼서 좀 더 긍정적으로 결과가 나왔기를 좀 기대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액션 플랜들이 사실은 지식 자산화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대안으로도 PMO 설립도 있지만은 뭔가 이제 회사에서 문서를 만들어서 그걸 뭐 공유하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침에 전무님이 이제 말씀하신 내용 중에 PM 전문위원을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프로젝트 진행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이제 그런 고수들이 들어가서 같이 코치도 해주면서 어떻게 보면 전자에서 일어나는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들을 녹여주고 같이 이제 도와주고 하는 그러한 활동도 병행을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장기 예방 프로그램에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나와주신 내용들이 굉장히 좋은 대안인 것 같아서 예, 좋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정말 그 생생한 액션 플랜들 여기에 놀랬고 한편으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액션 플랜이 아주 구체적이고 특히 뭐 변경 관리라든지 품질 관리라든지 뭐 이해관계자 관리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돌발 이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정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느껴졌던 발표였던 것 같고요. 또 특히 뭐 주차별 액션 아이템 분포도 이런 것도 굉장히 신선했던 것 같습니다. 충분히 도입의 여지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구성적인 측면에서 보면
통합적인 근본 원인 분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젝트 거버넌스 취약이 문제점이고 이걸 또 이제 PC본으로 분석하셔서 원인과 결과,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제 액션 플랜, 액션 아이템을 도출을 하셨는데,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과제에서 주어졌던 부분은 결국 문제 정의와 단기 조치와 근본 원인 분석과 그리고 이제 뭐 장기 조치에 대한 부분들인데, 좀 이런 좀 순서를 조금 따라가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처음에 문제 정의가 나오긴 했는데 그 문제 정의에서 몇 개가 문제 정의가 됐는지가 좀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게 또 이제 개별적인 그 문제 정의에 대한 개별적인 근본 원인 분석이 아니라 통합적인 근본 원인 분석을 하시고 거기에 따른 액션 플랜들을 쭉 나열하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일관성이나 연결성이 좀 떨어지지 않았는가. 그래서 문제 정의와 근본 원인과 그다음 거기에 따른 좀 단기 조치가 이제 액션 플랜으로 가는 건 상관없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좀 일관성 있게 논리적으로 조금 연결되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이 드는데, 물론 액션 플랜은 훌륭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문제 정의와 거기에 따른 액션 플랜이 연결되지 않아서 그런 연결성을 좀 강조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상당히 예리하십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 마지막까지 이 액션 아이템들을 하나하나 놓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이 부분을 다듬느라 시간을 다 소진해서 사실 한 2시간 정도만 더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긴 했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제 좀 완벽성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전부 다 그냥 삭제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예, 예리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뭐 이제 추가적으로 제 생각인데요. 그 안에 액션 플랜들 보면 주간 리스크 리뷰 미팅이라든지 또 심지어는 이제 마이크로 회고 시스템을 넣으셔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현실적인 측면에서 가뜩이나 좀 회의가 많고 그런 모임들이 많은데 이런 리스크 리뷰 미팅을 또 추가하고 또 회고도 있고 뭐 일일 미팅도 있는데 마이크로 회고 시스템까지 넣으면 진짜 그 일은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PM으로서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저는 사실 마이크로 회고 시스템은 이게 뭔가 의무적인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도 이렇게 그 옆에 보면 일 잘하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들이 이게 솔선수범해서 문화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안을 한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 발표 보면서 저희한테도 주어진, 그러니까 지금 PT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도 확인하게 됐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다음에 각 항목에 대하여 PPT 문서로 작성합니다라는 주제가 있고 가로 열고 닫고 양식 자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괜찮겠구나라는 항목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처음에 아예 전략적 선언을 하신 게 문제 정의는 앞팀에서 많이 했으므로 라는 항목이 아마 뒤에 항목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서 미리 잘 하신 것 같고, 추가적으로는 그 액션 아이템에 48시간, 그 다음에 돌발 이슈에서 3일 내, 14일 내, 15일 이후 딱 이렇게 타임라인을 아예 정해놓고 관련 액션 아이템을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작업하신 것도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장표에서 이제 문의사항인데요, 여기에 실험 문화 프레임워크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도 새로 저 같은 문화가 생겼어요. 프론티어 펌이라고 저희는 얘기하거든요. 앞으로 모든 회사는 AI 때문에 프론티어 펌이 돼야 되고 이 프론티어 펌이 가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실패를 수용하자. 근데 실패 수용이 회사에서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니어서 혹시 이거에 대해서 이거를 제안할 수 있는 경위나 혹은 저 실험 문화 프레임워크가 과연 회사에서 적용이 가능할지 혹시 경험담이 있으실까요? 사실 실험 문화 프레임워크에 대한 경험이라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까지 도입된 바는 없으니까요. 근데 저희 조직에 재미있는 문화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었냐면 1인 1피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1인이 각각의 사람이 프로젝트를 정의하고 그걸 이제 일정 부분 소액이긴 하지만 예산을 받아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있었거든요. 거기서는 사실 과제랑 별개로 본인이 진행을 하고 잘 되면 자랑을 하고 만약에 실패를 하더라도 실패 사례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런 프로세스적인 부분에 도입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 이 부분 관련해서 PMI도 예전에 오래전에 리포트한 적이 있는데 한국에서의 대부분 프로젝트는 성공으로 끝난다.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은 거죠. 문화적 차이.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잘 적응이 되고 앞으로 AI 때문에도 이 부분이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잘 선행 경과가 되면 나중에 경험담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